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보호무역을 덮일수록 세계 경제는 위축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글로벌 흐름이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좀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점검해드리겠습니다. 김종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고 한다.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나요? 네, 전체적인 규제를 늘려나가면서 지금 과거에 비해서 규제의 강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이는 규제가 조금 완화되고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맞지만 특정 분야 쪽에서 빠르게 규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규제에 대해서 한국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이와 관련된 자료는 한국무역기술원에 좀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된 사이트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어떤 사이트인가요? 예, 그 한국무역연구원이라고 하는 네. 데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무역과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관련된 리포트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글로벌 규제가 과연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흔히 기술 장벽이라고 부르는 TBT라고 하는 통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을 맞춰달라는 일종의 공문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전체적인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인 추이는 2013년도에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규제와 관련된 TBT도 늘지 않고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규제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 2013년 한 해만 23건이 증가를 했고요. 호주도 21건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증가분이 대부분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신규 규제 건수가 늘었다라는 거죠. 특정 분야에서 늘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게 바로 에너지 효율 분야인가 보죠? 환경이라고 좀 더 범위를 넓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만 아니라 환경 관련된 규제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고 현재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것을 지금 산업 발전별 국가별로 살펴봤더니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준비된 그림에서 지금 개도국은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뭐를 나타내냐면 그동안 글로벌 규제가 늘어났던 것은 아무래도 2009년도까지는 선진국보다는 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쪽에서 자신들의 시장을 조금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규제가 늘었다가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시기에 선진국은 늘리지 않았었는데 최근 선진국들이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개도국들의 과도한 수입 수출을 막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조금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산업 분야별로 봤을 땐 조금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특정 산업으로 조금 몰리고 있는 그런 규제. 그래서 이 규제들은 실제로 선진국 기업들은 이미 통과가 되었거나 준비가 되어 있는 산업인 반면 여기에 선진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개도국들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미흡하거나 좀 더 많은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산업 분야들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좀 그쪽에 속할 것 같네요. 이렇게 환경 관련 규제들이 생기면 환경을 보호하는 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환경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자국의 시장만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 또 좀 방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쪽인가요? 네, 지금 그 연도별로 선진국들이 어느 정도의 환경 규제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40%의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체 규제 중에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규제율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중을 점점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 쪽에 조금 미흡했던 그런 규제들이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규제는 모두 환경과 관련된 그런 규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이런 국가들에서의 전반적인 추이는 모두 환경 쪽에 굉장히 흐름을 강화시키는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2014년도에는 과연 어떠한 흐름들이 준비되고 있느냐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항공기 측에서 EU와 ETS가 참여해서 항공업종에 대한 이 탄소 배출권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그런 규제가 나오고요. 화장품의 특정 물질에 대한 규제가 나오고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 백열 전구 판매 금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있고요. 미국도 있는 상황이고 중국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미국 같은 경우에 에너지 가이드 라벨을 규제하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에너지 가이드 라벨 안에 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석류에 대한 화학물질 허용 농도를 규제하고 있고 전 세계 측면에서 본다면 유전자원의 사전 승인과 이익을 공유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2014년도에도 환경과 관련된 산업별 변화는 꾸준하게 나타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 미국에서는 40% 비중을 유지 중이고 EU나 호주 등에서는 오히려 환경 규제를 굉장히 좀 증가시키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선진국은 미리 좀 준비가 돼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준비가 안 된 쪽에 좀 속할 것 같거든요. 피해가 좀 막심할까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규제들이 네.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당장 발표해서 내일부터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 뭐 2, 3년 전에 네. 미리 발표를 해놓고 우리 이렇게 규제할 테니까 너희가 맞춰와라 이런 식의 통보기 때문에 뭐 우리 기업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건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산업별로 이러한 규제들의 어떠한 영향들이 나타날 정도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실 그림은 최근에 EU 지역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규제하고 있는 것은 화장품 보존과 관련된 특정 물질이 네.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화장품 수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네. 앞으로 EU 쪽에 어떤 쪽이 더 늘어날까 생각해보면 천연물과 관련된 부분들 혹은 중국처럼 상대적으로 이런 규제가 낮은 쪽의 수출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죠.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으로서 천연물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고급 화장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공장을 만들고 미국의 공장을 만들어서 원료 공급을 하고 있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동차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오히려 환경 규제가 높아지게 되면 중국 같은 개도국들은 낮아지고 오히려 선진국들, 뭐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특히 일본 차의 상당수는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 규제라든지 아니면 환경 규제, 이산화탄소 규제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일본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독일, 한국이 그 뒤를 잇고 있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중국이 지금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환경 관련된 규제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 한국 기업들도 이에 따른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술을 마련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파워트레인 쪽의 현대위아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요, 파워트레인 쪽 현대위아가 좀 아무래도 유망하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최근에 뭐 엔저 때문인지 주가 자체는 꽤 내려왔거든요. 언제부터 다시 상승 기조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현대위아는 뭐 장기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 공장의 추가적인 증설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차의 지속적인 파워트레인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뭐 단기적인 시점에서 본다면 현대차와 같이 힘은 못 쓰겠죠. 그런데 이제 시장에 다시 올라간다든지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이 그동안 하락이 좀 과도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다시 좀 약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뭐 지금 접근은 힘들겠지만 장기적인 그 관점하에서는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말씀 들어볼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가이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미국의 주요 가전제품에 에너지 가이드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노란 라벨로 붙어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에너지 가이드가 원래 이쪽이었는데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규제의 양은 한 가지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 정보를 채우지 못한 또 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를 시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규제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국내 가전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LG전자나 삼성전자 그리고 밥캣을 가지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바로 나프타 지역에 즉 멕시코 같은 쪽에 주요 가전 공장들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량을 수출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는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량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빠르게 현지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는 한국과 미국, 중국에서 모두 백열 등을 지금 퇴출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네. 근데 백열 등을 퇴출하면 그것을 뭘로 대체하는 겁니까? 결국은 LED로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LED 쪽에 굉장히 모듈을 잘 만들고 있는, 효율적인 모듈을 만들고 있는 아크리치를 생산하는 서울반도체 정도가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스닥 시장에 주요 LED 관련 종목군들이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서울반도체 아주 길게 본다면 다른 이 글로벌 필립스라든지 오스람에 밀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당장 요구되는 것이 LED의 수요량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혜는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트에 가봐도요, 계산대 옆에 주로 뭐 껌이나 음료수 같은 게 있다가 이제는 LED 조명 등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서울반도체 사보면 어떨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던데 이미 조금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현재 매수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뭐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글로벌 회사들에 밀리거나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뭐 제가 보기에는 1년 이내 정도의 투자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 화장품 물질 규제에 따라서 좀 조심스러운 상황은 있다마는 고급 화장품이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 등은 관심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의 비용은 상승하지만 현대위아나 LG화학, 삼성 SDI 종목 괜찮다고 하십니다. 게다가 백열전구 등의 에너지 관련 종목들까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 트렌드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